내 집 마련을 향한 글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추리입니다. 5월 9일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날 거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정부는요, 잔금을 이제 최대 6개월로 숨고를 시간을 좀 줬는데요. 팔아야 할지 더 버텨야 할지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또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혼자 방황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정보도 얻어가시고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매주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수요일에 남자 만나시는 날입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오늘이 입춘이라고 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하죠. 오늘 출근길에 왜 이렇게 황사가 껴있나 미세먼지가 껴있나 했더니 이 입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시청자 여러분들 입춘 대기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그 구 트위터 X를 가지고 계속해서 SNS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위협을 계속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팔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략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다주택자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런 전략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제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도 상담 전화 문자 열려 있지만요.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이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번 속으면 그럴 법한데 3번 속으면 바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 혼탁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라든지 심지어 본인의 지인들까지도 준비시켜주고 싶으신 마음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신 분들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주제 1부와 2부 그리고 개인 상담까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있을 세미나에 신청하셔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세미나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강의죠. 경매 강의 설명도 도와주실까요?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계시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책과 상관없이 경매 시장은 여전히 화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강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무려 500억 이상 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경매 관련된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찾아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1회 수강하실 수 있는 그런 수강권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나 정책과 관련 없는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경매 강의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고요. 그와 상관없이 나는 내 집 마련이 더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각각 날짜와 시간 다르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방송한 다음 날이었죠. 1월 29일 129 공급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씩 한번 저희 파헤쳐 볼게요. 네, 1월 29일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28일에 방송하면서 곧 있으면 발표될 거다, 내일 발표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정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SNS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다주택자 빨리 팔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억누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당장 사야 되나라고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정리해드리고자 오늘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29일에 발표되었던 공급 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6만 채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6만 채 중에서 서울이 3만 2천 호 정도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아니라 착공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3만 2천 채를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화면을 보시면은 오른편에 27년부터 30년까지 이만큼의 물량을 착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잡음이 일죠. 지방정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단독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한 나머지 뭐 태릉 CC라든지 과천 경마장이라든지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공급을 하니 많이 그리고 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이번에 1월 29일 대책을 발표한 이래 따로 이제 그 공급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2월 말경이나 3월쯤에 다시 한번 공급 대책을 세부적으로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공급 대책을 보완하겠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엔 공급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서울 수도권 쪽에는 공급이 계속해서 지연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은 선택이다, 옳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의 대통령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죠.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국가를 망친다라는 얘기죠. 이번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건 꼭 잡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도 논쟁인데 이 투기의 관점을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도 핵심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다주택자가 일단 투기의 온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 다주택자들을 이번에는 꼭 잡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망국의 온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투기를 하기 위해서 다주택을 한 걸 수도 있겠으나 결국엔 국가에서 예전에 집을 사가지고 뭐 임대도 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 실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5월 9일까지 계약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까지는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로써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러니까 용산과 강남 3구를 얘기를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유예해주겠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하면 8월 9일까지 잔금 치르면 등기 치면 이것까지도 다주택 중과 유예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월 9일이고 그리고 그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그리고 경기 남부의 12개 권역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지역 안에서 나머지 지역들은 11월 9일까지는 잔금 등기 치면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시켜 줄게라고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뒤바뀐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집값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잔금을 치르는 것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융통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더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은 가격대가 좀 낮은 편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잔금을 치르는데 좀 부담이 되는 곳에다가 기간을 좀 더 연장을 시켜주는 게 맞고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3개월 안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다시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 또 걸림돌이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 규제 지역 안에서 다주택자가 처분을 하려고 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걸리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도 4개월 내에 잔금하고 실거주 의무가 별로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는 3개월이고 어디는 6개월인데 토지거래 허가는 4개월이야. 그러면 이 4개월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재정경제부하고 국토부가 협의를 좀 거쳐서 이걸 확정 짓겠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흐름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부분은 이제 희망을 잃었구나. 더 이상 이제 중과 유예를 해주지 않겠구나. 다주택자 중과 하겠구나. 그러면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 30% 이상 그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계산기를 두들겨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주택자 물건들이 한두 건씩 지역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급매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뭐 5천만 원, 뭐 호가가 뭐 1억, 뭐 2억, 뭐 이런 것들이 낮아진 상태에서 급매물이 나왔는데 문제는 너도 나도 선점 경쟁을 하려고 지금 복덕방에 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부동산 사장님을 괴롭히고 한다는 것이죠. 급매 나왔나요? 급매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매수 우위로 돌아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오르면 거기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핵심은 전세가 지금 씨가 말라 있는 상태인데 이 급매물 출회가 5월 9일까지 이어진 상태에서 이게 끝나버리면 다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그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팔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전세 매물이 거의 30% 급감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전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라도 들어가자, 반전세라도 들어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세 비율이 월세 비율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전세가 한 6에서 7 정도였고 월세가 뭐 한 3에서 4 정도였다면 이게 뒤바뀌었어요. 6대 4 비율이 전세 월세가 바뀌어서 지금은 월세가 6, 전세가 4 이렇게 바뀐 시장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월세 제도로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세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더 심각한 내용은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한 60만 원, 70만 원에 월세를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한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까지 내야 월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초치기나 일일천하 이거 단어를 불과 몇 년 전에 한번 또 봤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일일 천하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뭐 초치기 같은 경우는 초분을 다툰다 할 때 그런 초치기라고 본다면 이 호가 낮춘 매물들을 사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너도 나도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뒤에 가계약금 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10시에 이 5천만 원 호가 낮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이 내놓은 게 12시에 가계약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금을 입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상급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고 특히나 뭐 중급지, 하급지 이런 지역들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에요. 지난 시장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런 시장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때 금매를 사셨던 분들도 좋아했고 오히려 금매로 파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회를 많이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급매물 출회하는데 급매물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좀 비싸가지고 싸게 살 수 있었던 데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하급지라고 분류되는 곳에서 급매물이 출회를 해도 여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긴 사야 되겠는데 여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실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긴 사겠죠. 근데 거기서 더 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금부터 넣는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겁니다. 내가 팔아도 세금을 최대 82.5%까지 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세금 내면서까지 내가 팔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굳이 매물로 내놓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가격은 뛸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상승하게 되는 트리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까지도 고려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2채, 3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 8채, 9채, 10채 막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똘똘하지 못한 걸 5월 9일까지 매도를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에 처분이 돼가지고 다주택자 중과하지 않는 선에서 팔 수 있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다만 내가 똘똘한 걸 5월 9일 전까지 판다 그러면 좀 잘못된 선택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5월 9일까지는 일단 노력은 해보셔라. 그러나 5월 9일까지 처분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파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족끼리 뭐 친인척 간 거래를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양도 차익이 적은 것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다주택자 중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똑같습니다. 이 전략은. 양도 차익이 적은 걸 세금을 많이 내고 정리를 하셔야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한 100억짜리가 있고 10억짜리가 있고요. 1억짜리가 있는데 순서가 처분이 1억부터 팔고 마지막에 100억을 가야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 1주택자로 전환이 되는 건데 이걸 생각을 잘 못하시고 이 순서가 반대죠. 100억짜리를 먼저 팔아서 과세를 먹은 다음에 10억짜리를 그 다음에 팔고 1억짜리를 팔고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파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도 차익이 적은 거. 그러니까 가격에 있어서 내가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 이게 만약에 전략이 잘 안 세워지신다 그러시면 부동산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하시고 나서 처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추가 대책 나올 때까지 무조건 보유하십시오.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에 안 되고 양도세 중과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굳이 내가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보유하십시오. 보유세 인상한다고 뭐 윽박 지르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절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2주 정도 남았는데 명절에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오면 가족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차례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꼭 나오는 게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도 또 SNS에 올리셨는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3월 달에도 이어질 것이냐, 4월 달에도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 재산세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선거 전에는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건드린다 그러면 시장엔 패닉이 오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그 손질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정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속 가져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전략을 잘 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고, 지금 법 제정, 개정, 그리고 시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번 개정되고 제정되고 시행되고 이런 법들을 다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집값이 더 오를 겁니다. 부작용이 더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 상황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고위공직자가 처분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집이냐 직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관, 차관, 그리고 뭐 국회의원, 뭐 그리고 지방의회 뭐 의원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주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실질적으로 파는 사람이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기 전에 나부터 먼저 팔아야지 좀 솔선수범해가지고 파셨다가 큰 코 다칩니다. 이 사람들 결국에 안 팔게 되면 나만 팔고 그 사람들은 안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계속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나는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원이 양도세 중과 대상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진짜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그때 처분하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5월 9일까지 움직임도 없고 처분했다라고 얘기가 안 나오면은 굳이 우리도 처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산에 갖고 계신 분, 충북에 갖고 계신 분, 뭐 대전에 갖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2주택자라 그러면 서울에 하나 지방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사람들이 어디를 처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이 아니고 지방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똘똘한 한 채만 남겨놓고 지방 처분하게 되면 결국에 그 집값이 영향을 받는 것은 서울입니다. 서울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라는 겁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아직도 무주택자세요라는 이야기를 항상 꺼내거든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쳐져 있으면 우리나라에선 살기가 굉장히 팍팍해집니다. 심지어는 뭐 계집이라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계집은 조금 그렇고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올해 내 지금 당장 살 수 있다면 당장 사는 거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 계획을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의 규제 부작용은 항상 나왔습니다. 정부에 따라서 규제가 아주 강하게 들어갔던 것은 규제가 강한 만큼 그만큼 더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켰고요. 이 강한 상승이 어떻게 전가가 되냐면 결국에 매매하지 못한 사람들, 전세나 월세를 사는 그 새빵살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항상 피해가 갔고 전가가 갔습니다. 집값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부동산 일을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한 번 쇼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구조로 이어졌던 이유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급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공급량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부작용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중에 한 번도 등기를 안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책대출이죠. 지금 연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로 돼가면은 이제 그 비율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택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면 대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2월 달부터 뭐 많게는 뭐 4월 달, 5월 달까지가 적기가 됩니다. 이때 매수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 가족 간 증여. 그러니까 가족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름으로 등기를 쳐야 되겠어. 누구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치자.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 어디 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뭐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지역을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쪽 사시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되도록이면 인서울로 오셔야 됩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명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제주도에 산다. 그럼 제주도에 전세든 월세든 살면서 투자는 서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역세권 가까운 곳이라도, 아니면은 서울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서울로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그 경기도권 아파트,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한강변 재건축 재개발,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하고 결이 비슷한데 그 결국엔 맥락이 이 한강변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한강변이 뭐 물도 많이 넘치고 뭐 수해를 일으키고 또 뭐 냄새가 나고 뭐 물이 안 좋다 그러죠. 뭐 물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수질이 나쁘니까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의 한강변과 예전의 한강변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막 유럽 뭐 강변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는 비싼 아파트들이 존재하고 주택이 비싸, 그리고 사람들이 거길 좋아해 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외국인들이 한강에 와서 우아한다고 합니다. 우아. 한강이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으니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고 저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강변을 볼 수 있겠구나, 산책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설문조사를 매겼을 때 1위가 한강변이었습니다. 한강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뭐 경복궁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순위 안에도 외국인들이 뭐 3위, 4위 이 정도권역까지 한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장소 1위가 한강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좋아한다. 이 한강의 값어치는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축이 탄생하는 이 재건축, 재개발이 탄생을 한다 그러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건축은 비싸요. 재개발도 비쌉니다. 한강변 일대는. 그런데 완성되면 더 비싸져요. 그때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한강변에 접근하셔라. 그리고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50억, 60억이다. 그러면 이거 10년 뒤에는 2배는 가요. 50억짜리 아파트가 100억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쟤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들이에요. 현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절하되고 부동산에 계속 쏠림 현상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절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런 허상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가격 올라갈 겁니다. 계속해서 가격 올라갈 한강변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업 단계가 진행된 곳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비 사업이라면 그 정비 사업의 단계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 심의 받고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들어가서 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그리고 뭐 관리 처분을 받고 뭐 이주미 철거를 하고 이런 단계들, 그리고 완성 시기까지 그 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 단계가 진행이 된 곳이라면 안정적이죠. 이 안정적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단계가 진행됐다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안전하게 갈 거면 내가 돈을 더 들여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급지가 높은 지역에 넣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업 진행 단계보다 급지에 눈을 돌리는 방법도 있는 것이겠죠.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 속도가 뉴타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속도가 막 빠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핵심은 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명박 시장 때부터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럼 벌써부터 20년 전이죠, 거의. 20년 전부터 이어졌던 사업인데 얘가 하나 둘씩 완성이 되고 나서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도 지금 공사 들어간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제 뉴타운이라는 이름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업 속도 자체만 놓고 보면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구역들이 이런 곳들에 일단 눈을 돌려봐라. 그러면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는 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리고 모아타운을 두 번째로 해놓은 이유가 얘는 소규모 재개발이란 말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묶어가지고 그 도시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작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작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아직 완성된 완성품은 없어요. 그런데 10년 안쪽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즘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지방선거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게 존폐연부가 갈려지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여부가 선거 이후에 결정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핵심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에서 이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가져가서 공급 만들어야 그래야 집값이 더 안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한다 그러면 모아타운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구나.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고 역세권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시장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흔적 지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각종 인허가 받는 관청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겠죠. 그래도 아무리 막아도 계속해서 갑니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예. 일종의 맨몸으로 기차를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런 현장들은 기차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멈추지 않는 기차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 시행인가를 앞둔 곳들에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체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완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짜여져 있는 것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결국에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초기 재개발의 경우에는 어디 한다 이런 것들이 많고 현수막 달려 있고 동의서를 진구하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동의서가 진구되지도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잘 필터링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의서 진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나는 여기 재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진짜 재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반려견, 반려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는 반려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팔리지 않고 내가 샀던 금액보다 조금의 이익을 얻고 처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피해 가시려면 꼭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상담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 집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또 활용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수 배제되는 물건을 일단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채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수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레밭 걸어가기입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채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택수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물건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추진 중인 곳에 주택수 배제되는 물건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기준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따지고 가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핵심인 건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기는 지금 6년이고
뭐 장기는 10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 장점과 단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짧으면 뭐가 좋고 뭐 그 대신에 단점은 뭐가 있고 길면 뭐가 좋고 그 대신에 단점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팔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팔 수 있습니다. 단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들은 그런 것들은 파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죠. 뭐 빌라라고 얘기를 하는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가능하고 뭐 물론 오피스텔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기준 시가와 면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뭐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뭐 주택수 배제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돈이 없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서 그냥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마포나 성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그냥 돈 들고 있어도 나중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마포하고 성동에서 가장 가깝거나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곳에서 내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최악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기다리면 언젠가 가격이 떨어질 거야. 절대 그 가격 안 옵니다.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가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얘가 4억이어서 내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투자 금액이 다시 3억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5억, 6억 가는 게 더 빠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셨다면 바로 불이 나게 달려가셔서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용산과 강남 3구 그리고 뭐 마용성, 뭐 강동, 영등포, 뭐 동작 이런 데들을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저 구간에서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0억대 단위의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되면 완전 로또죠. 그리고 10억 단위의 지역들에서도 로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가가 저것이기 때문에 신축이 지어지게 된다 그러면 저기서 곱하기 1.5배에서 2배 정도는 보셔야 되는 게 많아요. 현 시점 기준입니다. 현 시점 기준에서 이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 그랬을 때 그 가격인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금이 비슷하다면 내가 지금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겠네라는 것을 일단 디폴트로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예산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으로 오셔야죠. 이쪽 지역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점프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의 구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 들어가셔서 실망하셔가지고 여기라도 못 들어가신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죽이기 실패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세전가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유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또 뭐 다주택자 중과하는 거, 양도세 중과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다 이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에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계약갱신을 할 때 이게 표면으로 와닿습니다. 이런 부분들. 매물 잠김으로 인한 신고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뭐 강남 3구, 뭐 용산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찍혔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사냐라고 하시는데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 계속해서 가중될 거고 상대적으로 주택이 저렴한 곳들, 이 곳들은 거의 10억 이하, 뭐 6억 이하 이런 지역들, 서울 안에서도 이런 것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너도 나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포모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좀 집중해서 투자를 좀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집을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애들이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비규제 지역 그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런 지역들도 계속해서 오르는 시점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도 오르게 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불장이 시작되는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출이 막혀 있어서 못 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대출 못 받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들어가실 분들 가격 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가격들이 더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울에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아파트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로 아파트가 탄생할 곳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여기에 무조건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무조건 가깝고 교통이 뚫리는 곳들이라면 가격이 오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부동산을 접근하신다 그러면 뭐 다주택자, 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안 되고 뭐 시장의 뭐 흐름이 망가져가지고 집값이 폭등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그런 것들 정리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나기 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리고 그 유예가 또 끝나고 나면 시장은 어떻게 될지 지금 많은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제도, 전세 물량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참 슬프게 들리기도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살 집, 내 집 마련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현명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궁금하시다면 조금 전에 강의 참고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세미나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나가고 있는데요. 날짜와 시간, 장소를 꼭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외에도 이제 대책과 상관이 없는 경매 쪽도 궁금하신 분들은 경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장소는 똑같습니다. 역시나 날짜와 시간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문 열어보겠습니다. 455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양동에 있는 한강우성 31평 보유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고민 중인데요. 매도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보유하면서 재건축을 기대하는 게 나을지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연은 또 처음입니다. 팀장님. 아무래도 지금 주식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주식 시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뭐 전망이 좋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사실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주식은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뭐 코스피 5천 이상을 달성하고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한 번쯤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똘똘한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주식을 들어간다라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먼저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똘똘한 한 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한강우성이 자양동에서는 한강변 아파트로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강변 재건축을 제가 아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변 재건축을 내가 지금 판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확정적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주식으로 가시는 게 맞죠. 근데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한강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재건축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불확실성인 거지 결국에는 결과가 재건축이 된다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팔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매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뭐냐면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성수하고 압구정하고 그 옆에 있는 지역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쪽이 성수고 여기가 압구정이고 청담 건너편이 이쪽인데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서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얘 하나만 하면은
거의 한 3,400세대 정도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이 돼버려요. 그러면 제가 처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여기는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이슈냐? 통합 재건축 이슈가 있어요.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갖고 계신 우성이죠. 여기가 한강 현대 아파트라고 204세대가 있고 성원 아파트가 140세대, 안암이 47세대, 극동 아파트가 158세대인데 이거 다 합치면은 1,000세대 이상급의 아파트가 나옵니다. 얘만 한다고 일단 되어 있는데 얘만 하면은 용적률이 320% 정도 될 거예요. 320% 정도인데 얘를 아무리 인센티브를 받고 뭐 역에서 가깝고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360%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얘는 뭐 거의 1대1 재건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얘네를 이제 묶었을 때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재건축 그 단지들을 만들어서 총 5개의 재건축 단지가 되는 거죠. 이걸 묶어가지고 하겠다라는 내용이 1번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좀 지저분하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현 시점 기준에서는 삐뚤빼뚤 하잖아요. 단지가. 이쪽하고도 편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통합 재건축 됐을 때 단지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규모에 있어서도 가져갈 수 있고 세대 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 기부 체납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고 얘네들은 재건축 당장 안 되거든요. 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연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참 남습니다. 근데 얘를 필두로 해가지고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득보는 거죠. 서로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통합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면적이 더 확대되고 이런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성이 31평이 아마 20억 중반 정도 될 거예요. 호가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저층일 겁니다. 저층 물건이에요. 중층 물건, 뭐 고층 물건, 한강뷰 보이는 건 거의 봐야 되겠죠. 30억 정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실거래가가 20억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여기 통합 재건축하고 더 넓어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하면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더 뜁니다. 얘는 지금 가격이 저점이에요. 그냥 들고 가시고 나중에 더 올랐을 때 그때 한번 또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30억대 중후반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거기 계속 올라갑니다. 거기 계속 올라가면 얘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서 보유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상담은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참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이 질의응답을 많이 못 해드리니까 세미나에서 질문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뭐 많은 시간을 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있으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다 그러면 저희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그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강남, 용산, 한강 뭐 이런 곳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자양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뜨고 있고 앞으로 이제 포스트 뭐 성수, 포스트 한남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개발이 정리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하시다면 저희 동산이용 부동산 연구소 세미나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좀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세미나 외에도 또 경매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점 꼭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